여러분, 만약 계약서를 썼는데 상대방이 나는 원할 때까지 이 계약을 끝내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잘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무기한 계약, 듣기만 해도 답답하시죠? 지금 원전 산업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협약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협약이 왜 위기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기회일 수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전력 수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두 가지 주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한서준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영상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노예 계약에 관한 뉴스 보도가 또다시 한 번 더 재탕이 됐습니다. 이번 주 주가에도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너무 이 뉴스에 대해서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8월 18일입니다. 이때 또 어땠습니까? 서울경제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뉴스를 재탕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렸었죠. 제가 그려놓은 이 박스권 이 하단 부분에서 퍼센테이지를 찍어보게 되면 무려 13% 가까이 됩니다. 왜 계속 똑같은 뉴스만 보도하면서 개미털기를 하려는지 저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캔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4% 가까이 하락을 했다 한들 시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가격대가 굉장히 싸다고 평가를 했고, 그 뉴스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이 박스권 구간으로 끌어올렸었죠.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는 그냥 저점 매수로 활용하는 게 맞는 선택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렸었습니다. 자, 앞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이 주가 방향성이 박스권을 이탈해서 상승을 보일지, 저런 악질적인 뉴스 재탕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하락세를 보일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여나 3만원 부근이나 4만원 부근이나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굳이 시청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박스권에서 앞으로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 확실히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답답한데 한겨레에서 내놓은 이 보도 내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0년이죠. 이번 협약 유효 기간이 50년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이 50년이 지나도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결국엔 뭡니까? 영원한 영구적인 계약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한수원이나 한전이 위반으로 이 협약 자체가 종료되면 원전 수출에 필요한 그 기술 실시권 있죠. 기술 실시권을 아예 받을 수조차 없고, 심지어 이의제기나 분쟁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돈 문제가 굉장히 큰데 원전 한 기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8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500억 원을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이 1조 1,500억 원을 이 웨스팅하우스한테 영원히 내라는 소리죠. 결국엔 왜 노예 계약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허용된 지역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체코나 사우디, UAE 같은 그냥 일부 국가에서만 그 기술 실시권이 허용되고, 북미와 유럽은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만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SMR도 예외는 아니에요. 소율 모듈 원전이죠. SMR에 대한 170메가와트 이하 한국형 이 SMR은 조건에서 제외는 되긴 했습니다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자, 이쯤 되면은 노예 계약이라고 생각하실 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런 노예 계약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재탕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새로운 것도 아닐 뿐더러 큰 악재가 터진 것 마냥 이렇게 계속해서 기사가 흘러나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라면 꼭 여기서 놓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결국엔 이게 뭐겠습니까? 그냥 개미 투자자들을 흔들기 위한 카드일 뿐입니다. 야, 이제 한국 원전 수출 못해,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겁을 주는
던져주는 거죠. 겁을 먹고 던지면 그 물량은 누가 가져갑니까? 당연히 기관이나 큰손들, 세력이 가져가겠죠. 여러분 제발 이 개미털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재처럼 보이는 이런 뉴스들, 재탕되는 뉴스에 흔들리면은 정작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남들이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조금 시선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칼럼 정용윤 교수는 이번 협약을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우선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요 가져가는 이 목 자체도 과거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이 열렸다고 보면 되죠. 결국엔 길은 좁아졌지만 좀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이 가진 이 EPC 역량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기기 제작, 그리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시공 능력, 한수원의 운영 경험은 이 웨스팅하우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신규 원전을 수십 년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 인프라가 굉장히 약해요. 프랑스는 아예 해외 사업에서 철수를 했고요. 결국 대규모 프로젝트를 완수하려면 한국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 협약을 진짜 악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기회라고 보십니까? 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 주가에 영향을 줄지언정 여러분들 너무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언컨대 제가 장담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글로벌적인 모멘텀이 훨씬 더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나 두산에너빌리티의 중장기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결국에는 주가가 상방으로 치고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머스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은 굉장히 미친 짓이다 라고 밝혔는데 국가 안보와 환경에도 나쁘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에 대한 내포적인 의미는 결국에 AI 시대를 앞두고 하는 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전기차, 수소 환원 채철, 반도체 사업 전력 수요도 동시에 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까지 고려하면 결국 이 해법 자체는 원전뿐이라는 거죠. 자,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서도 전망을 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소비가 2022년도에 460 테라와트-시에서 30년이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죠. 제가 이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2배면 얼마나 됩니까? 거의 900 테라와트-시입니다. 즉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협약이 조금 족쇄로 보일지는 몰라도 세계는 결국에 원전을 다시 무대 중앙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협약은 분명히 족쇄 같은 조건이 있지만 동시에 분쟁 리스크를 없애고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둘째로 방금 말씀드린 AI 데이터 전력, 글로벌적인 전력 수요 확대는 원전을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스크까지 나서서 원전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시겠죠.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동 진출 구조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몫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 다른 하나는 국내 원전 건설이 실제로 재개돼서 산업 기반을 복구하느냐, 이 두 가지가 맞물린다면 족쇄로 보이던 협약이 오히려 협상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뉴스 속에서 복잡한 흐름 여러분들의 투자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채널 보시게 되면요, 현재 구독자가 753명입니다. 자, 여기서 1000명 정도 된다면 여러분들께 좀 원전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에 관한 정보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자료집을 한번 배포를 할까 생각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원전 투자에 대한 그 방향성이 확실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 한서준의 투자로그 채널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더 디테일한 자료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